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원가액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들 시험에서 원가 관리 회계 문제가 40문제가 나오는데요. 자, 81번부터 120번까지가 원가 관리 회계예요. 그래서 대략 시험 문제 출제 경향을 보면 81번부터 120번까지 문제가 원가 회계와 관련된 내용들이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고, 101번부터 120번까지가 그러면 관리 회계와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1.1 재무회계와 원가관리회계의 비교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재무회계 할 때도 했었죠. 맨 앞에 공부하면서 재무회계와 관리회계의 차이. 근데 이 부분이 재무회계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 원가관리회계 문제로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2번 원가회계의 특징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원가회계는 재무회계의 성격도 있고 관리회계의 성격도 있으니까 중간 성격입니다. 그리고 비계량적. 우리가 계량이라고 하면, 계량적이라고 하면 수치로 표시가 가능함. 숫자로 표시 가능한 게 계량이고요. 그럼 수치로 표시가 불가능한 거는 비계량이겠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제품을 생산하는데 제품 한 개당 원가가 15,000원입니다. 이런 건 숫자로 표시가 가능하죠. 그런데 예를 들어 내가 이제 어떤 제품을 판매한 다음에 고객 만족도에 대한 설문을 했더니 이 고객 만족도는 얼마입니다. 이렇게 표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원가액의 범위를 물어볼 때 수익과 비용의 계산이 있습니다. 우리 원가액에는 말 그대로 제품의 원가를 계산하는 거니까 수익과 관련된 거는 원가액계가 아니라 재무회계의 영역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원가회계가 우리 시험에서 81번에서 100번 정도가 원가회계가 출제돼요.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들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제품의 원가 계산, 원가 집계 방법에 따라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으로 나눠 보실 수가 있고, 원가 측정 시점에 따라 실제 원가, 정상 원가, 표준 원가 계산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의 원가의 범위에 따른 분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전부 원가 계산과 변동 원가 계산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말 그대로 원가회계라고 보시면 되겠고, 관리회계는 의사결정과 성과평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관리회계 들어갈 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객관식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원가액의 영역이 아닌 것은인데, 재무제표 작성은 원가액이가 아니라 재무회계의 영역입니다. 2번 원가액의 한계점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마찬가지로 원가회계가 아까 전에 수익과 비용 계산과 관련된 거는 원가회계가 아니라 재무회계의 영역이라고 했죠. 수익과 비용의 인식. 이거는 재무회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가의 기본 개념 좀 보도록 할게요. 원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소멸된 거.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가를 이렇게 나누기도 해요. 어떤 교수님들은 미소멸 원가, 소멸 원가 이렇게요. 그래서 미소멸 원가, 아직 소멸하지 않은 거는 이거는 그냥 자산이라고 표시할 수가 있고,
자, 이거 소멸한 거는 원가 또는 뭐 비용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으시겠어요. 자, 원가 대상. 자, 어느 거에 대해서 원가를 계산할 것인가? 이게 원가 대상입니다. 원가 대상이 될 수 있는 것, 부문, 활동, 작업,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이 원가 대상이 될 수가 있겠고, 원가 배분은 자, 공통으로 발생한 원가를 배분을 해준 걸 말합니다. 그러면 이거 예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공장 건물의 월 임차료가 900만 원입니다. 이 공장에서 오토바이와 자전거를 생산하고 있는데, 자, 그럼 자, 임차료 900만 원이 있는데요. 자, 이거를 오토바이와 자전거로 나눠